에즈머럴 에메로스 데모를 직접 네네. 준비한 것 같은데 네. 이게 어떤 데모를 준비하신 겁니까? 이번 데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혹은 비전문가가 저희 솔루션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인퍼런싱까지 음, 사용해 볼 수 있는 전체 과정을 끊지 않고 제가 쭉 녹화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네. 관점이 이제 IT 운영자 관점에서 컨테이너라든지 세팅하는 것도 있는 거고 네네. 또 실제로 이제 분석가 입장에서도 네, 있는 네, 거고 네. 인퍼런스 할 네, 때 네. 그런 두 가지 관점이 섞여 네. 있는 거죠? 네, 네. 네네. 보시면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냥 클릭 몇 번만으로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또 예제 파일들도 많이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사실 전문가가 아니어도 사용하실 수 있는 편리함이 있죠. 부장님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아니시죠? 저는 이쪽 관련해서 사실 공부를 했습니다. 네? 공부를 얼마나 했어요? 저는 얼마 전에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서 얼마 전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동안은 몰랐던 거네. 그쵸, 저는 전혀 몰랐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주피터 노트북으로 이제 연구를 했던 사람이라서 이런 솔루션이 있으면 편리한 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개별적인 환경, 제 노트북 혹은 데스크탑에 일일이 하나 이제 리눅스 설치하고 주피터 노트북 올리고 버전 업그레이드 되면 제가 버전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준비 과정만 저는 하루 이틀을 보냈었는데 이런 솔루션 있으면 그런 준비 작업이 사실 버튼 한 번 클릭이니까 뭐 5분 이내에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사실 너무 편리하죠. 그러니까 데이터만 있으면 다양한 실험을 빨리빨리 해볼 수 있겠네요. 그쵸, 맞습니다. 요새 뭐 오토메일도 많이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너무 고생했는데 이런 툴이 있었으면 사실 너무 감사했죠.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얼마나 진짜로 에즈머럴 MLOps 플랫폼이 꼭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도 아니면 IT 운영자라도 쉽게 할 수가 있는 것인지 한번 데모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이고 그다음에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한 화면이 이제 첫 번째로 보이는 게 이런 화면인데 이게 화면에 보시는 이 첫 번째 화면은 사실 MLOps 화면이라고 보다는 저희 컨테이너 기반으로 제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따라서 이 화면은 이제 컨테이너 기반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저희가 컨트롤러라고 해서 이 컨테이너 제품을 관장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컨트롤러 제품과 더불어서 저희가 게이트웨이 역할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나 관리자가 접근하는 접점을 제공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는 지금 아직은 컨테이너 기반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넌트 스토리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테넌트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레이크하고 연동시키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UI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레이크하고도 연동이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하나하나 탭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라이센스 부분인데 여기 라이센스 관리도 이런 식으로 편리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여지는 게 이제 사용자, 저희가 이제 접근 관리를 제공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자를 추가하거나 아니면은 외부 사용자, 내 기업 내부 말고 외부 사용자도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노티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문자나 아니면 메일로 알림 받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UI 화면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AD나 LDAP 레벨의 사용자 관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다 유저 인터페이스로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쿠버네티스 가지고 컨테이너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상용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쿠버네티스를 가지고 상용 솔루션을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 제품도 지금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컨테이너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이 컨테이너 플랫폼 같은 경우 이제 워커노드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워커노드를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유저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해서 가지고 오는 부분이고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
클러스터라고 해서 이제 MLOps를 구현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테넌트를 하나 만들 건데 이 테넌트 그 개념이 어떤 거냐면은 일단 팀 단위로 혹은 부서 단위로 작업 환경을 만들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와서 작업을 하게 되면 권한을 쪼개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멀티 테넌트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은 팀 혹은 부서 단위로 작업 환경을 부여하는 지금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코어도 혹은 CPU, GPU도 몇 개를 할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할당된 하나의 테넌트로 직접 들어가서 지금부터 이제 데이터 분석을 위한 단계를 진행을 해 볼 텐데 여기는 지금 우리 테넌트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지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ML 어드민을 사용자를 하나 더 추가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ML 어드민 사용자를 추가를 했고요. 보시면 추가가 되어 있고 뭐 데모라는 사용자도 있고 해서 로그아웃을 했고 제가 다른 사용자로 이제 들어가서 데모라는 사용자 실질적으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할 사용자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데모 사용자로 로그인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먼저 이제 가장 먼저 할 거는 그 클러스터라는 거를 이제 큰 덩어리의 화면, 큰 덩어리의 작업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클러스터를 이제 만들 거예요. 클러스터를 하나 이제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름이 지금 트레이닝 클러스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델 그 야물 파일을 좀 변경하는 거네요. 다 야물 다 야물 파일 기반으로 되어 있네. 그래서 물론 이 야물 파일을 사용하실 수 있으면 야물 파일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것도 다 유저 인터페이스로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싶으면 유저 인터페이스로 사용하고 이게 전문가들일수록 야물 파일 사용하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직접 핸들링 하시는 걸 좋아하셔갖고 이거는 사용자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작업 공간을 만들었으면 대부분 이제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는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걸 많이 쓰거든요. 이 주피터 노트북은 뭐 .NET 프레임워크 혹은 자바 이런 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MLOps에서는 노트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노트북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야물 파일을 사용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다 유저 인터페이스로 하고 싶으면 유저 인터페이스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다 이름을 변경하고 있고요. 네, 역할을 다 지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원에 대한 사용률도 다 지정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지정해서 주피터 노트북을 만들면 보시면 이제 엔드포인트가 하나 생성이 될 거예요. 지금 에러 나는 거는 바로 이제 제가 바로 직접 들어와서 그렇고 한 2, 3분 지나서 들어오면 저런 오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 띄워지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데이터 실질적으로 코딩한다고 하거든요. 저희는 알고리즘 가지고 코딩한다고 하는데 이제 모델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설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한 모델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아이리스 붓꽃 가지고 많이 오픈된 데이터거든요. 저는 이 붓꽃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 예측을 하는 거를 좀 돌리고 있습니다. 뭐를 예측하시는 거예요? 붓고. 실질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붓꽃이 4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어진 데이터가 어떤 종류의 붓꽃인지를 예측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가져오는 저 화면 자체도 아까 보셨던 테넌트 우리 구성할 때 저희가 데이터 레이크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에 연결된 부분이고 바로 데이터를 가져다가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네, 이거 저는 로컬에 있는 데이터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연결된 거를 바로 가져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로컬에 있는 걸 가져오실 수도 있고 이거는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서 일단 저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고 있는 거고요. 디렉토리가 만들어졌고 지금 보면 파일 로드에서 가져왔고
그 다음에 모델을 저장을 할 거예요. 지금 과정들은 다 데이터 분석 과정이기 때문에 코딩은 일일이 설명을 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이제 모델에 대해서 이제 모델이 만들어졌어요. 물론 이 과정에서 여러 번 튜닝 과정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예제니까 튜닝 없이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검증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만든 모델을 이제 공통의 저장소에 저장을 하는 단계이고요. 사실 이 과정이 없으면 같은 팀원, 부서원들하고 공유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든 모델은 누군가도 같이 볼 수 있게끔 반드시 공유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작업은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해서 공동 작업이 가능하게끔 해주기 위한 저장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저장을 했으면 그 결과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추론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 그 추론 과정에서 나타나는 API, 즉 데이터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팀에 전달하기 이전 단계를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모델을 꺼내주면 안 되나 보죠. 그쵸. 이 모델을 그냥 가져다가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팀은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API를 던져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디플로이먼트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추론 단계가 뭐냐면은 지금 제가 아이리스라는 붓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가지 붓꽃이 유형이 있는데 어떤 내가 데이터를 던졌을 때 실제로 이게 네 가지 유형 중에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예측하는 지금 추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모델을 그냥 던져주면 안 되나 보죠, 그냥? 그래서 이제 디플로이먼트가 됐고요. 여기 보시면 액세스 포인트라고 해서 다 엔드 포인트거든요. 즉 엔드 포인트가 무슨 말이냐면 저 데이터 엔드 포인트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팀에 전달하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팀은 저 API 가지고 뭔가 솔루션을 구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론을 실제적으로 진행을 해볼 거예요. 내가 어떤 데이터를 던졌을 때 붓꽃 중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볼 거예요. 지금 추론을 위한 준비 단계이고 네, 자, 액세스 토큰을 불러왔던 거고 토큰을 가지고 네, 일단 어떤 데이터를 던질지 보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제이슨 형태로 이런 데이터를 던질 거예요. 뭐 꽃잎은 뭐 길이가 얼마고 그다음 넓이는 얼마인데 이걸 가지고 어떤 유형의 그 붓꽃인지를 보시면은 지금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 99% 형태로 세토사라는 형태가 얘가 추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데이터를 던졌을 때 세토사라고 추론을 했다 형식으로 지금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고 분석가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아까 보셨던 엔드포인트를 가지고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팀에 전달하면 그 엔드포인트 가지고 API 가지고 개발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솔루션을 그 플랫폼을 이용했을 때 이렇게 간편하게 유저 인터페이스 형태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데모를 보니까 진짜 이 MLOps를 잘 하려면 관련된 뭐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네. IT 운영자 이런 관련된 사람들이 쉽게 협업을 쉽게 할 수 그렇죠. 있도록 네, 해주는 게 되게 맞습니다. 중요하겠네요. 이 플랫폼이 그런 것을 쉽게 네,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연계된 사용자들은 별도의 화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그 MLOps 화면 자체가 컨테이너 플랫폼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 하나의 플랫폼만 관리를 하시면 모든 연계된 사용자들이 와서 들어와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이 수 있을 영상이 것 같아요.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